안녕하세요. 왜 두 분만 오세요? 양정 변호사님 시계탑 앞에서 보자고. 아직 안 오셨나요? 뭐지? 숨어 계신가? 아닌데. 보시네요. 어머. 왜 늦으셨어요? 아, 기다리셨어요? 네. 오늘은 또 이건 또 뭔가요? 이거 보시겠어요? CDP? 짜잔. 카세트 테이프네요. 워크맨이네요, 워크맨. 기억나세요? 네네. 네. 돌아가요, 이게 지금? 그럼요. 옛날 혹시 여자친구가 녹음해준 만들어준 테이프를 듣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옛날에 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뭐가요? 뭐가요? 짜잔.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들리세요? 네, 영어 토익을 들으시고 있으셨구나. 한참 토익 공부에 열을 올렸었잖아요. 토익 안 들려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가을이 되니까 좀 레트로한 감정에 좀 빠져들고 싶더라고요. 요즘 레트로 좋죠. 네. 예전에 그 어릴 때 그 여자친구하고 만날 때 시계탑 앞에서 보자. 그래서 저희요? 오늘 이런 이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만났죠. 삐삐 하러 간 사이 또 올까 봐서. 네, 그쵸. 삐삐 얘기하니까. 예. 레트로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좋은 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때 당시 선망하던. 이게 문자 보내기 편하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이 효리 언니, 효리 언니 폰이죠, 이거. 언제든지 전화해요죠. 네. 언제든지 전화해요. 네. 이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이 젊은 시절에 쓰던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 청춘의 그런 기억들이. 이 감성으로 한번 입법하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만을 느끼며 달콤한 내 사랑을 전할 거야. 막 초반이었잖아요. 20 초반인데 막 30살 되는 분들 아니면 직장 그 선배들이 와서 이제 밥 사주고 그러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와 저분은 진짜 위대하신 분 같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저 부추력분 높게 생각이. 겸상도 안 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입법카 온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캠핑카가 처음 타보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작아가지고 네.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집이 좀 좁죠. 네. 그러면은 그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저희 한번 라이브 시작해 보죠. 저기 보시고 저기서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 저희 뭐 예전 청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그 대학교 때 뭐 꿈꾸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일단 독립,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 서울 살고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하숙을 하고 싶다고 잠깐 나왔던 적도 있어요. 저도 고시 원내도 살아보고 이제 지하 단칸 원룸에도 살아보고 그랬었거든요. 확실히 혼자 사니까 좋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입법 키워드로 주택, 주거 공간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 주택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관련된 입법 제안 받아보는 거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벌써
누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취업이 돼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 및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오피스텔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죠. 이제 오피스텔이 세입자가 사는 것으로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게 주택이 되거든요. 실제로 주택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다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시는 임대인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임대인이 계약할 때 임차인한테 전입신고를 하지 말자라고 했어도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당연히 원래는 권리인 거잖아요. 내가 전입신고를 하는 게 권리인데 그걸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라서 임대인이 못하게 하더라도 내가 하더라도 임차인한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오히려 이제 입법의 미비라고 생각돼요. 그 부분은. 고시원살이 1년째인 회사원입니다. 지방 출신이라 서울은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부담되더라고요. 혹시 청년 지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고시원에서 살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남자들 소리도 막 들리고 정말 얇은 문에 바로 밖에 이제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서울만 해도 고시원에 지금 한 15만 가구 정도가 서울의 고시원에 살고 있더라고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고시원처럼 집도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다른 세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청년들, 특히 서울의 1인 가구 청년은 10명 중에 4명은 지금 지옥고에 살거나 아주 열악한 집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옥고가 뭔가요? 지하 옥탑 고시원의 앞글자를 딴 거죠. 예, 그래서 지옥고라고 청년들이 부르는 슬픈 신조. 네. 정말 10명 중에 4명이면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비율이 높네요. 그런 분들이 저희가 좀 가서 이 청년들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제가 예전에 고시원에 혼자 살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혼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혼자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욕심내시는군요. 네, 제가 방송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혼자 가서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아드리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Of everything you deserve. 3 wishes, please. Get you diamonds, rub your feet, name it. Don't need no special occasion,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ours. Checklist 1, 2, 3.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baby. Check this. ABC, you make it look so easy on the guest list. It's you and me. We gon' need some privacy. I can hear what you want. Just need to put it on a checklist.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청년 당사자로서 지금 겪고 있는 주거 문제들이 있고 듣고 보고 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달팽이는 지금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달팽이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입니다. 유명한 활동가님께서는 네. 고향이 서울이세요? 아니요. 저는 안타깝게도 서울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시죠? 지금은 서울 신림에서 친언니랑 같이 방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신림에서 대학교 공부할 때 지하에서도 살아보고 고시원에서 살아봤었거든요. 네네. 지금 뭐 사시는 곳은 괜찮으세요? 사실 저 또한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집에 물이 샜거든요.
저는 혼자 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둘이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증금이랑 월세 문제예요. 12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고 나면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생활로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이게 주객전도가 됐구나. 나는 서울에서 내 꿈을 이루려고 왔었는데 오히려 내가 돈을 벌고 이 집값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집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활동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집은요, 방이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거실도 있고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적으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저에게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람 중에 하나라면은 월세와 보증금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겠죠. 이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래 대형 취지만큼 청약통장 등 7대 청년주거금융 지원 상품도 출시됩니다.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도 잘 찾아보면은 청년을 위한 이제 정책들이 있기는 있어요. 최근에는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죠. 월세를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정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불법 건축물일 때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그런 특약사항을 요구를 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월세 소득 공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특약으로 넣어버려요. 나는 여기 서울에 살지만 전입신고를 서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정책, 청년 정책을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 때문에 뭐 전세 대출 못 받는 것들이나 이런 임대료들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불투명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시급하게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신림동 23년 토박이 공인중개사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300에 30, 40 정도 방이 있을까요? 가격이 좀 낮긴 한데 제가 현실적인 방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방이에요. 반지하. 방범창이 있고 그다음 이중창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철조망이 나름대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방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화장실 세면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문부터가 상당히 클래시컬하네요. 이렇게 변기에 앉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딱 달겠죠?
방이 좀 좁죠? 3평이 좀 부족할 겁니다. 2평 반 정도? 세입자가 너무 가격이 크다고 하니까 방을 줄여서 세입자 가격에 맞게 가격을 낮추고 방도 적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원룸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원룸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맡겨둔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나 방 구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료가 시세 기준으로 형성이 돼서 시중 시세의 80%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의 전세가, 월세가에 결코 그 금액이 작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과연 그 시세를 낼 여력이 과연 청년들이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적극적인 제1의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그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워낙에 부족해서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이 해당 혜택을 수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김치찌개 만들려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맛있게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밥 먹어야지. 찌개 해놨는데 저거 찌개 먹어. 어서 와, 밥 먹어. 빨리 나와. 선배식이네. 좀 주거나 많이 먹어, 많이. 이게 자주 해주세요? 예, 변함없이 해드립니다. 두 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그 반찬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더불어 그냥 잘 먹고 있죠. IMF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직장을 그만뒀다는 서름에다가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배고팠을 때 그렇게 서러웠는데 누가 밥 한 그릇 그렇게 사주면 그렇게 고마웠는데 저의 그때의 서름을 좀 기억하고 이 청년들에게는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보증금 낼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고시원에 왔습니다. 낮에는 그 지하철 택배 일하고 있고요. 밤과 주말에는 그 대리기사 일하고 있습니다. 월세라는 거는 그 제가 그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과금 이런 거 다 내야 돼가지고 계속 빠릿빠릿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은 정부에서 주거 정책을 좀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월세 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감이 되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쉬는 기분이 들지 않을 때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계속 10년이 지나도 저에게는 이렇게 집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그 개인의 노력의 문제로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뭐 청년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청년 문제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부모의 계급이 대물림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 과연 4평인가 8평, 9평 정도는 되어야 사람이 숨 막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주거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이제 노동조합이 있듯이 세입자에게 세입자 조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슬로건들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마음이 좀 답답했거든요. 이게 청년들의 그 주거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하고도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잠깐 떠나서 이제 고시원에서 살았던 부분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자기가 고시원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은 전혀 정말 다른 얘기더라고요. 또 요새 그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뭐 유연근무를 통해서 집에서 일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일까지 하게 되면 답답하니까 다시 또 밖에 나와서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단순히 마냥 뭐 카페 자리 차지하고서 뭐 개인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닌 것 같고 좀 관련된 현실이나 제도도 좀 되살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는 7제곱미터 미만은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이라는 거를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생길 고시원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고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다 비용 부담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과 그다음에 운영자와 그러니까 적절한 규제와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외국이라고 이런 문제를 안 겪었던 건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1999년에 이런 우리나라 고시원과 비슷한 쉐어하우스라는 곳에서 2명의 대학생이 그 화재로 사망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주택에 관한 거 특히나 이렇게 여러 명이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 관해서 HMO라고 하는데 굉장히 규제가 강해지거든요. 다 신고 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제도가 전혀 없죠. 청년 관련해서 뭐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관련해서 대출을 받는다던가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는다던가 이런 거는 2030 세대를 위해서는 지금 뭐 그 대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빚내서 빚내서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빚내서 새 살라라는 정책이어서 좀 지양해야 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처럼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주거급여라는 우리나라 주거비를 월세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지금 청년들이 또 빠져 있거든요. 국가는 계속 청년들이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정책이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입법안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본 내용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뭐 계층별 가구별로 좀 현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하고 청년 계층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청년 공공주택을 늘리고 전세금뿐만 아니라 월세를 지원하는 대출도 강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잘 정리된 법안을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I'll be a saint. But I might go down to the river. Cause the way that the sky opens up when we touch it, it's making me say that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 so holy, holy, holy. 오시네요. You man! What's up, man? 워크맨인가요? 네. 가을이 되니까 떠나간 첫사랑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괜찮으신 거죠? 이 발언.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애는 잘 크니?